너무 옛날 감성인가? 그래서 이렇게 막 됐어. 두 번만 감자. 못 들어오실 텐데.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됐어. 이렇게만 잡을게. 됐어, 땡큐. 봤어? 이게 뭐? 카푸치노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이니셜 D. 아 이게 너무 구식인가? 요즘은 왕관 미드나잇이라면서요. 저 이니셜 D 때문에 전기 시작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나는 R31을 좋아했어. 스카이라인. 아우 반갑습니다. 근데 차 키 봐봐요. 너무 이쁘죠? 이 차는 카푸치노 차예요. 스즈키에서 나온 차. 정말 진짜 와 나 이거 말로만 들었지 실물은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작긴 작다. 근데 일본에 3대 소형 경차가 3대가 있잖아요. AZ1 우리 봤었던 거, 그 다음에 비트, 그 다음에 이 카푸치노 총 3대인데 AZ1 우리가 이제 봤었으니까 오늘 이제 카푸치노. 나 처음에 왔는데 이 본네트가 어디 열리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본네트가 얘를 열면 여기 있어. 씨, 그래도 한참 찾았어. EQE의 본넷에 로크가 없다고 해서 뭐라 했지. 근데 얘는 있어요. 짜잔. 지지대도 있네. 지지대가 있어. 얘가 한 660cc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F6A. 1991년도부터 95년도 때까지 F6A고 신형은 엔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딱 엔진 레이아웃을 보면은 작은 포텐셜 엔진 느낌? 지금 보면은 이 타이밍 커버와 이 그 선배님들 보면 알 거야. 딱 이 가운데에 들어간 플라스틱에 이 점화 들어가는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신 거는 차주님께서는 이제 VBS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클래식카 모임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 샵에 제가 이제 VBS 행사 때 지원해드린 게 이제 엔진오일 교환을 지원해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셨고 온 김에 이제 기타 좀 이것저것 메인터넌스를 요청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미 한번 저희가 케어를 했어요. 클러치 케이블도 이번 바꿨고 이제 엔진오일도 깨끗하게 교환을 해드렸는데 사실 좀 누유가 있어요. 근데 누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세척을 다 해놓은 상태고 에어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에어컨 가스를 넣어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거는 원래 규격이 R12예요. R12 규격인데 지금 아마 닛불을 개조하면 134A로 넣을 수가 있죠.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이제 제가 점검을 시작할 부분에서 이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전자제어 엔진이나 약간의 이제 그 정비사의 손맛이 필요할 때요. 튠업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요. 구멍에 이 안쪽 보면 일자가 돼 있는 건 뭐냐면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쪽 봐봐요. TPS도 그냥 딱 박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길죠. 구멍이. 이거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특히나 여기도 얘도 이제 점화 코일이고 얘가 배전기 타입이고 점화 시점을 얘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엔진은 다 이 사람의 손맛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비사들은 차량을 수리도 하지만 조정을 한다. 규정 RPM과 규정의 아이들, 더욱 우리 이제 배출가스나 점화시기. 이제 그때 당시에 튠업이라고 했어요. 튠업. 근데 지금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약간 어디서 좀 공기가 좀 빠지는 그 소리가 좀 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기본적인 점검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조그만한 차에 있을 게 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에어 클리너 봐. 와, 진짜 작죠 이거 봐요. 오토바이 것 같아. 근데 이쪽 보면은 배터리도 작고. 네, 여기 보면 여기 터보 차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WG 터보. 여기 보면 저기 이만큼 좀 보이죠. 웨이트 게스트 밸브 보이죠. 터보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얘가 블로우프 밸브.
NSX부터 해가지고 약간 일본 차들이 조금 독특한 게 좀 들어오네요. 이번에도 잘 수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단은 누설은 모든 엔진에 있어서는 흡기 누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모그부터 물려봅니다. 터보 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얘는 다시 이쪽으로 과급 압력이 지나가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이제 흡기로 들어가요. 이게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어디 새는 소리가 나더라고. 또 어디 뭐 이렇게 많이 새? 야 뭐지? 나 이거 되게 많이 샌다. 이거 안 보이시면 그냥 이거. 오케이. 일단은 사진만 찍게. 근데 이게 일본 차가 좋은 게 뭔지 알아? 별각이 안 들어가고 십자 들어가고 육각만 들어간다? 생각보다 편해. 나 사실 이제 현대기아 차부터 시작을 했잖아, 이 정비를. 지금은 수입차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얘가 이제 점화 코일 플러그가 코일 아니지 배선 점화 배선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는 라인인데 왜 스모그가 여기서 새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심히 풀어야겠다. 사람 불러야겠는데 이거. 내가 할 사이즈가 아닌데. 아 주능 인기 많더라고 우리 S9에. 아 고참들은 근데 반성했어. 틀린 말은 아니야. 와 헐리 오일이 와 오말 이거는 좀 잘못했는데. 와 아이고야 이걸 모르셨구나. 근데 이건데 이거대로 스모그는 왜 어디서 새는지 봐야 돼. 여기 이 호스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야. 잠깐 다시 한번 켜볼게. 이거 여기 이 사이 호스에 샌다. 이거 너무 많이 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바꾸려면 가스켓을 바꿔야겠는데? 커버를 내려야지 가운데 거를 뭘 하겠는데? 일단은 나 원래 여기서 진공 보고 튠업하고 뭐 산소 센서 피드백 본 다음에 약간 이런 거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스모그 해서 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점화 부분들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카푸치노 차주분들께서 대대적으로 물려받고 있다라는 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뭐가. 근데 이제 뭐가 뭔지는 모르신대요. 차 살 때마다 이제 물려주는 키트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엔진에서 보면 진공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언어는 몰라도 길이 맞춰서 잘라 써라 이거야. 그지? 그거 너무 아쉽다. 오! 가스켓. 왠지 이거 맞는 거 같지? 좋았어. 잘 됐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하는 김에 그냥. 녹물이야. 뒤집어서 거꾸로 쏴보고 싶다고요. 이거는 계속 순환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냉각수에 어쩔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도 있는 게 블레이드에서 녹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이 블럭 자체가 주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녹이 발생이 되는 건데 문제는 냉각수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진짜로 주철 블럭들이. 제 헤드 한쪽이 없어져서요. 엔진 교환 어떤 하나가 써있구나.
오메. 와, 아이고. 야, 신호등 걸었어요. 제가 차종을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차마다 좀 독특한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측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차는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부하가 생겼을 때 요즘 차들은 스로틀 바디를 알아서 지가 열고 닫고 해가지고 아이들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수동식으로 케이블로 돼 있는 애들은 이런 부가적인 부품들 장착이 되면서 얘가 에어컨을 켰으면은 에어컨 킨 거에 대해 이제 보호상을 하고 만약에 특정 부하가 생겼을 때 아이들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공회전을 유지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데 유독 독특해요. 보통은 흡기 매니폴더에 부합이란 말이야. 가솔린은 뭐 NA든 뭐 터보 차저든 그러면 스로틀 바디 이후에는 이 진공도가 변화가 없게끔 유지하는 게 아이들을 계속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블루프 밸브거든. 그래서 해외 포럼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이걸 분해를 해서 빼고 여기다가 뭐 이제 우리 그 SOQ라고 하잖아. 뭐 호다다다 부대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장착을 하거나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블루프 밸브에는 사실 그냥 이 부스트가 걸리는 라인에 연결이 돼서 이 진공만 작동되면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매니폴드에 있는 진공이 어디로 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엔진을 뭐 맨날 만지는 게 아니라 처음 만지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하나둘씩 변수들은 이제 정상적인 차의 샘플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조금 변수인 거예요. 어쨌든 얘는 인정은 하되 하나 문제를 확인했어요. 이 진공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진공이 확 당겼을 때 얘가 열려서 부스트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진공이 계속 걸려. 보니까 요거 이게 블로프 밸브가는 블로프 밸브의 제어 솔레노이드인데 얘가 전기 신호가 가든 안 가든 계속 진공이 먹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요거가 이제 망가져서 제대로 터보 부스트 오버부스트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이걸 확인하게 됐어요. 솔밸브 고장. 그렇지. 솔밸브가 막장난 거죠. 출고 일정도 남아 있고 넥스트라는 거는 이제 또 다음 부품을 주문함에 있어서 먼저 선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고객님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에어컨 시즌이니까 에어컨 켰을 때에 대한 좀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다시 잡아주고 있어요. 에어컨 한번 켜볼게요. 사실 아이들 RPM도 조금 높아졌어. 지금 보면 아이들 RPM이 950이더라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켤게요. 에어컨을 켜도 이제 아이들 보상이야. 봐봐, 이렇게 돼. 어때? 오히려 에어컨을 켰을 때는 RPM이 살짝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동차에 있어서 미션 부하보다 더 큰 게 에어컨 부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부하에는 약간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내가 캡처했는데 에어컨을 켰을 때 1100rpm까지 괜찮고 공회전 rpm은 1000rpm까지도 괜찮은 거야.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니까. 자, 봐봐. 이제 이 녹색깔을 봐봐. 변화가 생겼지. 잠깐만. 에어컨을 키면 이렇게 돼. 내려가지. 그러니까 얘가 에어컨 부하를 컨트롤하는 친구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에어컨 부하에 맞춰서 내가 1100rpm 정도 올려놨거든. 딱 진동도 이 정도면 괜찮지. 봐봐, 전부 다 아까랑. 별로야?
근데 손봐야 될 게 좀 많아. 네, 이 정도 선까지만은 파악하고 마무리 짓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요거 파이프 바꾸는 거, 파이프를 신품을 한번 시켜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솔레노이드하고, 정상적인 차의 진공도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일단은 아쉽지만은 여기까지만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왔을 때보다 필링 많이 좋았죠. 처음 타봤을 때의 느낌이 난 몰라가지고. 뭐가 잡소리가 많았어? 네. 아 그래? 이러진 않았어요. PD 됐어. 내가 어제 이상하다고 했지? 내가 그걸 해결했어. 타보자고. 네. 내가 솔직히 아니 이게 왜 이니셜 D 나왔지? 막 이랬거든 처음에. 지금은 이래서 나오는구나. 공감하지? 네. 차가 재밌어. 이게 지금 무게가 얼마나 나가? 600kg 나가? 모르겠어요. 1톤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 막 중간중간에 슉슉슉슉 이상한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공호스가 정확하게 연결돼 있지 않고 잘못 연결돼 있었으니까는 얘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블로프 밸브 회로였어. 내가 아까 막 그때 뜯어보면서 이게 왜 자꾸 열려있지 하면서 막 이상했잖아. 네. 막 뜯어서 확인도 하고. 난 그래서 이게 밸브 솔레노이드 쪽 불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꾸자고 고객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도면이랑 매뉴얼을 곰곰이 지금 계속 봤어. 근데 뭔가 좀 내가 본 거랑 달라. 내가 고객님한테 그렇지, 제 생각엔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믿어보시겠냐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러.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부작 하니까 근본적으로 회로 진공 솔레노이드라는 게 다 똑같거든. 그래서 그래 이게 맞는데, 이 매뉴얼상도 맞고. 그래서 딱 연결하고 그날 밤 10시에 딱 첫 악셀을 밟았는데 이거다, 잡았다 한 거지.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원래 EGR 쪽하고 블로프 밸브 쪽 솔레노이드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ISC 밸브 쪽 솔레노이드만 주문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바꾸는 걸로. 그 다음에 약간 지금 걸걸대는 거는 사실 이게 미미를 바꾼다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미미 같이 교환하는 걸로. 야, 그때 AZ1하고 느낌이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지 않아? 이게 훨씬 빨라요. 그지? 그리고 RPM도 좀 타협을 봤어. 원래 매뉴얼상에는 950 플러스 마이너스 50인데 살짝 1000에 그냥 기본 스탠다드 잡아놨어.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1500은 아니지만 1200 조금 더 올라가게끔. 지금 에어컨 가스량은 650으로 맞춰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물질을 넣어서 혹시 다음 에어컨 안 나오면 어디가 새는지를 아마 또 봐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해된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한 1000 정도. 오히려 조금 높은 게 그 운전자한테는 약간 부담이 덜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약간 1100에서 1000 왔다 갔다 1050? 왜냐면은 지금 이 차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뭐 100점, 그러니까 신차는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보상으로 조금 컨디션을 맞춰놨어. 진동도 지금 예전하고 좀 많이 돌아왔지. 또 마음에 안 들어? 네, 어제 처음 막 앉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거는 나부터 미미 세트도 한번 같이 바꿔보려고. 엔진 한번 보여줄게. 이게 파악을 했어. 일단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BMW에서 많이 쓰는 건데 진공호스인데 메쉬 타입이에요. 튼튼한 거. 여기에 이제 ISC 밸브고, 그 다음에 이게 에어컨 부하에 맞춰서 이제 아이드롭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블로프 밸브 쪽 솔레노이드. 요거. 그 또 아래 앞에 있는 게 이 자리인데, 요게 회로가 크게, 좀 크리터하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게 이제 블로프 밸브인데, 여기에서 원래 진공이, 지금 봐봐. 없어야 돼. 그때는 막 진공이 왔거든. 그래서 그때 막 여기서 뭐 빨리는 소리 났었잖아. 막 씨,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부하율, 그러니까 진공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깨끗하게 케어를 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모피는 처음 왔을 때는 완전 다르지. 2차 입고됐을 때는 안 타봐가지고. 최초에. 탔었는데 이렇게 클러치 케이블만 했을 때. 네. 그거랑 다르지, 완전히.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에어컨은 구형이다 보니까 이게 R12 옛날 군행매를 썼는데 이거 134A로 어댑터 바꿔줬어요. 원래 고객님께서 금요일날 출고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작업을 위해서 차가 달라졌습니다 하니까 궁금하시다고 내일 오시고 내일 오셔서 한번 타보시기로. 근데 많이 좀 좋아하실 것 같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누유 이제 다 잡아놨으니까 결과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자고요. 네. 그러면 고객님한테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